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법무장관이 범죄자들의 말을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흔들어 댔는데요. 그것이 약발이 떨어졌는지 이번에는 감찰 카드를 꺼내들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마구잡이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추미애의 막장 행태, 이종건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실상 케어패를 당했는데, 네. 국감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감찰 카드를 꺼내들어서 마구잡이로 지금 흔들어대고 있네요. 전에는 걸핏하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그것이 이제 약발이 좀 다 떨어진 모양이에요. 네네. 이번에는 지금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한 감찰을 지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직접 겨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표적 감찰, 그러네요. 별건 감찰, 이렇게 전 표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감찰이 3건입니다. 첫 번째는 라임과 관련해서,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진행 중인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뛰어넘어서 완전히 뚝심으로 그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과 그것을 밝히는 그 와중에 갑작스럽게 법무장관이 라임 사건을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함께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아니 검찰총장이 국정감사를 받는 와중에 대검의 감찰을 직접 지시했는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검은 왜 이 검찰청법에 대검의 모든 사무는 검찰총장이 지휘하게 돼 있거든요. 감독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총장한테 얘기를 해서 감찰을 하게 해라. 본인에 대한 감찰도 사실은 당연히 검찰총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검찰총장은 국정감사 갖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대검에다 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회의원들이 한동수 말씀하셨죠. 감찰부장한테 아니 좀 전에 추미애 장관이 감찰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세요? 그랬더니 모르는데요? 이렇게 국정감사장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추미애 지금 일종의 망동이랄까 이런 것은 도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리도 사실은 안 돼요. 너무 궤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법적으로도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상관없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감찰해버리면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절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너네 수사 이렇게 왜 했어? 하고 감찰을 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수사 중에 이렇게 감찰을 해버리면 위축되잖아요. 어떤 사건이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문정이를 대검 감찰부에 보낸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옵티머스 건도 사실은 국정감사에서 이제 이 월요일인가요? 추미애가 나와서 여당 의원들이 멍석을 깔아줘요. 옵티머스 그거 2018년도에 중앙지검장 시절에 이 수사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답변을 합니다. 감찰 들어가고 감찰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그리고 나서 이제 지시를 내렸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제대로 수사 못했다. 이런 이유로 지금 감찰을 지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봐주기 수사를 한 거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당시 수사를 했던 형사 7부장, 그 당시 형사 7부장이었던 모양. 지금은 원주 지청장으로 가 있는 김유철 지청장이 어제 이프로스에 추 장관의 그러한 지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했고 저 보고도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고 당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수사 의뢰가 와요. 첫 번째 2018년도 2월달에 전파진흥원의 내부 고발자가 이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 성지건설이라는 데에 투자를 했다 뭐 하면서 고발했는데 그게 고발을 취하하거든요. 그래서 2월달에 취한 사건에 대해서 계속 뭐 수사를 하질 못했고 그 다음 전파진흥원이 돈을 다 투자를 회수를 해요. 회수를 하고 나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또다시 수사를 이제는 이 전파진흥원 차원에서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약 한 수개월에 걸쳐 수사하고 이건 혐의가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결과론적으로 그때 막았으면 사실 맞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지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검사나 모든 검사장이나 모든 옛날의 검찰총장이나 수사 제대로 안 했다는 다 똑같은 사건 아닙니까? 크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너 옛날에 그거 들어왔을 때 수사 제대로 안 했지라고 한다면 어떤 검사가 빠져나갈 수가 있죠? 저는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유철 원주 지청장이 올린 내용을 보면은 당시 고발이 들어와서 수사를 7개월간 했는데 원래는 4개월은 조사부에서 했다는 것이고 나머지 3개월만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수사를 했고 그래서 수사 결과 뭐 무혐의 처분을 했고 지금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당시 중앙지검장인 윤석열한테 보고를 했느냐? 본인은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개월 이내의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 정결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해 차장이라든가 1차장이겠죠. 중앙지검장한테 보고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수사를 7개월을 했지만 4개월은 조사부서 했고 자기가 한 것은 3개월이기 때문에 보고 의무가 전혀 없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조사부가 원래 그 고소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게 조사부입니다. 당연히 고소 고발 수사 의뢰를 해서 고소 고발이 들어온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부가 손을 댔겠고요. 또 지금 지청장이 얘기하는 건 자기가 일단 3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혁진이가 이제 이 중간에 개입이 됐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금감원이거든요. 금감원에서 이건 뭐 문제가 없다라는 회신이 사실 결정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금감원이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이미 검사를 그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를 그 당시에 이제 끝냈고, 그러니까 지금에 봤을 때 옵티머스가 5천억 원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서는 그 정도였던 투자, 그러니까 그 이후의 투자가 엄청나게 또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지청장이 직접 그 수사를 원주지청장이 지금의 원주지청장이 수사를 했는데 혐의가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지금 문제는 원주지청장을 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추미애가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감찰을 하는데 중앙지검장한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를 안 했으면은 윤석열이가 그걸 뭐 봐주기 수사를 했다든지 덮었다든지 그것이 말 자체가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그 수사를 담당했던 지금의 원주지청장 이분은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보고할 의무가 없고 부장의 정결사항이라니까 거기에서 지금 윤석열도 보고를 받은 바 없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의원이 그걸 갖고 아니 당신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이거 수사 제대로 못했으니까 당신 책임 아니야 이랬을 때 반응이 바로 그 검찰총장이 그랬죠. 윤 총장이 아니 그 부장 정결이다 했더니 또 막 공격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하참 하고 이제 취임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만큼 기가 막혔던 거죠. 그러니까 박범계라는 사람도 그 판사 출신으로 그런 대로 괜찮은 국회의원 아닌가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주 질이 그렇죠.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더구만. 인성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기가 법 쪽의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윤석열한테 얼마나 그동안 그때 인사청문회라든가 그 이전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칭송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거 아닙니까? 위치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상황을 보면 이겁니다. 부장 정결입니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판사 출신이니까 알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박범계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태도 똑바로 하세요. 라고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태도 쪽으로 말을 이렇게 바꾸는 상황이 딱 자기가 할 말이 없어진 상황이 이게 만천하에 다 드러나는 상황이죠.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샌프란시스코로 도피한 이혁진이가 네네. 원래는 그 2018년은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을 거쳐서 UAE, 네.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했었는데 그 베트남 방문 때 당시 유영민 과기부 장관을 그 교민 행사가 있는 메리어트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유 그렇죠. 장관도 예. 그걸 인정을 했더라고요. 만났다. 만났다. 걸, 예. 자기는 그렇게 여러 사람 뭐 모르는 있었다. 사람이 모르는 와가지고 사람. 그 옵티머스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뭐 억울하다고 해서 자기가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그게 감사가 바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4월에. 네네. 그러니까 2018년 3월에 그런 이혁진의 부탁을 받고 4월에 진해 감사를 과기부가 하고 바로 전파진흥원에서 또 고발을 수사 의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어떻게 보면은 수사예요. 이혁진의. 근데 그렇죠. 이혁진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임종석이라든가 청와대 비서실장 하던 또 여권의 핵심 라인들하고는 아주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지금 시장하시는 분들께서 약간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혁진이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뭐 이 김재현을 고발하고 뭐 이런 거니까 이혁진은 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자 사모펀드를 좀 들여다보면 이겁니다. 이 사모펀드의 가장 최종적인 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누가 책임이 있는지 안 보이게 만드는 게 사모펀드거든요. 즉 계속 이 빠져나가고 하면서 그러니까 유한 책임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책임을 물으려고 할 때 실제로 그 운영사의 책임자가 바뀌는 상황. 이게 가장 최악인데 바로 이혁진은 그걸 노린 거죠. 예. 자기가 다 설계를 하고 또 권력자들과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그 추정입니다만 이걸 만들고 나서 자기는 빠져나가고 이 모든 책임은 그 다음 양호 나라은행장이나 혹은 이 김재현 현 대표한테 있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옵티머스에 대한 감찰뿐만 아니라 추미애가 밝힌 것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때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등 언론사주와의 만남이 있었다. 네네. 이것은 검사의 윤리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감찰 중이다. 그건 윤리강령이 아니 검사든 검사장이든 외부 인사하고 전혀 만나면 안 됩니다. 언론사주하고 만나는 게 큰 무슨 죄인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교수님께 이거 별건 감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겁니다. 아니 감찰을 하려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떤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가 너는 이 검사로서 이런 결과를 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그 상황에서 이제 감찰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주 만난 거 이게 꼭 지금 그 왜 수사지휘권 박탈할 때 라임 한 건에 저 윤석열 그 가족들 4건 한 대 묶어서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라임과 오트모스가 문제가 있다? 좋아요. 거기까지는. 그리고 지금 굉장히 큰 문제니까 여기에 지금 윤석열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걸 따져보겠다. 거기까지는 또 이렇게 그 말이 된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갑자기 사주 만난 건 왜 나오는 거예요? 고문유착 사건을 일으켰는데 네네. 그것이 지금 완전 허위로 드러나갖고 정진웅 당시 수사를 했던 형사 1부장이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까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한테 검언유착을 원래부터 했던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더 씌우게 한 그 방편이라고 보여지는 거. 또 하나는 지금 대검 반부장한테 신성식이죠. 그 사람한테 라임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 소위 말해서 야권 인사. 그걸 패싱했다 해서 그것도 지금 감찰합니까? 그러니까 껌까지 걸리는 것마다 지금 아니, 감찰을 내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 털겠다. 그냥 윤석열을 다 털어버리겠다 이거고요. 자, 첫 번째 말씀하신 거. 아니 사주들 만난 거는 문제가 그렇게 되면 양정철 만난 거는요.
양재춘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중앙지검장이 만난 거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중앙지검장이 어떻게 특정 정당의 특정 그런 그 이 당직자를 만나는 거는 그러면 감찰 대상이 아닌가요? 그것도 그렇고 두 번째 이 검언 유착 프레임을 뭐 씌우려고 하는 건 좋은데 다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남발하는 거예요. 강용석이라는 변호사가 고소 남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뻑하면 뭐 고소 남발하듯이 뭐든지 다 감찰하겠다라고 지금 이것도 다 사실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프레임을 그러니까 멍석을 다 깔아준 거거든요. 이 월요일 날 법무 추미애 불러다 놓고 야 이건 왜 감찰 안 해? 이건 왜 감찰 안 해? 하나씩 다 물어보고 그 감찰 진행 중이에요라고 답변을 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지금 지휘를 한답시고 이 감찰을 지시를 하고 있는 건데 너무 속 들여다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현직 법무장관이 지금 조국은 자기한테 비판적인 보도를 했던 모든 언론인들을 잡아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용석 씨가 원래 자기가 고소왕이라고 했는데 조국이 고소왕이 되는 예. 것이고 추미애는 뭔만 보였다 하면 지금 감찰이에요. 그래갖고 감찰왕으로 감찰 여왕이 됐는데 예를 들면 진짜 감찰을 해야 할 것은 이성윤이 아닙니까? 오티머스 사건 때 네네. 20명의 리스트가 다 로비 리스트가 나왔는데 덮어버린 것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죠. 그 이모 행정관이라고 네. 청와대에 있었던 네네. 그 옵티머스 윤석호 이사의 와이프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옵티머스의 지분을 9.85%나 갖고 있는데 그것도 다 나왔는데 수사를 안 했어요. 네. 동부지검의 김관정 지검장은 자기 아들 수사하는데 뭡니까? 그 김모대의 그 진술을 다 바꿨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또 수사를 안 해버렸죠. 진짜 감찰을 하고 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의혹을 덮어버리고 명백히 나온 진술이라든가 증거까지도 감춰버린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정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겁니다. 반부패 수사부장한테 보고가 안 들어갔다는 걸 갖고 감찰을 한다? 아니 반부패 수사부장 반부패 수사부장이라는 자리는 뭡니까?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자리예요. 그 사람한테 보고했던 거 안 해도 참모. 그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나 아니면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 당시에 이 사람들이 지금 검찰총장을 패싱한 게 한두 번입니까? 보고는 검찰총장한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안 한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안 한 건 당연한 거고 그 밑에 참모한테 반부패 수사부장한테 보고를 안 한 거는 지금 뭐 문제가 있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문제는 지금 추미애의 이런 감찰 남발이 결국은 뭐 윤석열 잡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최동욱 검찰총장 시절에 제가 알기는 처음으로 현재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얘기가 그때 나온 걸로 압니다. 혼외자 문제 뭐 나왔을 때. 예. 그러니까 최동욱 검찰총장이 스스로 알았습니다. 감찰 받기 전에 제가 먼저 물러났죠. 그럼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면박과 공박과 그다음에 망신을 주면 나가야지, 스스로 나가지. 왜 안 나가? 너 나갈 때까지 계속 감찰 카드 쓸 거야 라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지금 추미애한테 고소고발건 들어온 것만도 24건인가 5건데요. 네. 그 사실은 수사에 지금 지시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렇잖아요. 시민단체들이 이제 이 위증부터 시작을 해서 법무장관이 이러이러한 지금 죄목이 있다 하고 수많은 죄목으로 지금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죠. 국감이 끝나면서부터 민주당의 윤석열 퇴진 공세도 아주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추미애의 이런 감찰 카드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쫓아내기겠지만 그 과정에 있는 것은 윤석열 대망론이 지금 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윤석열을 흠집을 낼 수 있는 데까지 내야겠다는 그런 생각 아닌가 보여지고 민주당이 지금 과거 이해찬 같으면 윤석열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항구령까지 내렸는데 지금 이낙연 대표가 앞장서서 네. 윤석열을 압박하고 있어요. 예, 견제하고 있죠. 뭐 이낙연이가 그랬대요.
공직자로서 처신이 올바르지 못하면 본인 스스로 결단을 해야 한다 하면서 빨리 결단을 하고 촉구하고 나섰고 그 밑에 이제 또 졸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르르 나서가지고 윤석열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물러나고. 그런 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망론 이걸 어떻게든지 가라앉혀야겠다. 그리고 흠집을 낼 수 있는 데까지 내겠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제가 교수님께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테니까 이게 누가 했는지 한번 맞춰봐 주세요.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르겠다는 것이다. 무엇을 겁내는지 알겠다. 누가 한 말인가요? 글쎄요, 뭐. 조국이 한 말입니다. 조국이 그때 당시에 2015년도인가요? 왜 이 댓글 수사할 때, 그때 윤석열에 대해서 도와준다고 시고 조국 교수 시절에 한 말인데, 정성호라는 의원이 이 청문회 때 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 이 사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거든요. 그랬더니 윤석열이 그때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박수 쳤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해임 건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추미애도 뭐 감찰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나오면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말하자면 검토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해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배경이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해임 건의나 파면이나 이런 것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저는 느껴져요. 왜냐하면 하려면 진작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체급을 좀 높여준다. 계속 그 탄압받는 그 강도가 높아져서 윤석열이 굉장히 키워주는 결과밖에 안 될 것이다. 가장 좋은 건 윤석열을 사퇴시키는 것이다. 스스로 사퇴시키는 것이다. 이게 이쪽에 처음부터 생각이었는데 윤석열이 이번에 국정감사에 나서서 그랬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얘기했죠. 나를 자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 라는 뉘앙스로, 아니, 대통령이 나더러 계속 임기 끝까지 잘 하라고 얘기했다라고 밝힌 건 바로 그 뉘앙스거든요. 나는 물러날 생각이 없고, 나를 지금 내보낼 수 있는 건 대통령밖에 없다.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은 두 가지 의미일 것 같아요. 이렇게 압박을 놓는데 안 해? 그러면 일단 해임 건의라고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나갈 수 있게끔 한번 다시 압박을 넣어보고 정 안 되면 이 카드밖에 없다. 뭐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겠죠. 장관급인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권이 있는지 자체도 저는 의문입니다만은 해임 건의라는 것은 공연히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임 건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위법 부당하다든가 적법한 행위를 못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날 때 그 증거가 있을 때 그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찰을 지금 탁탁 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한 건이라도 나오면 뭐라도 나오면 바로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윤추 싸움이랄까 이 문제를 가닥을 잡아줄 사람 청와대뿐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인데 지금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입장이 없다. 완전 입을 닫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굉장히 곤란해졌죠. 윤석열 총장이 이 지난 5월 달 정도에 이 적절한 메신저를 보내서 계속 일해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것을 밝힘으로써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윤석열은 또 다른 폭로를 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 메신저까지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정말 청와대로서는 이제 꼼짝을 네,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당시에 민주당은 다 내쫓아라고 했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난리를 치던 시절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때 뒤로 계속 있어?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테고 그 이유에 대해서 폭로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제 골치 아픈 상황으로 돼버리거든요. 이중인격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이 내년 7월이면은 임기 만료인데
그 이전에 쫓아낸들 몇 개월 뭐 앞서서 쫓아낸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히려 윤석열 총장만 완전히 키워주는 결과가 되는 거고 내년 4월에 바로 재보선이 있습니다. 4월 7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보선을 앞두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쫓아낸다? 이건 완전히 여당으로서는 재보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추미애 입장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추미애는 순장조에 들어갈까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죠. 너무 문재인 대통령한테 충성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재보궐 전에 이 사람은 나와야 됩니다. 청와대를. 앞으로 제가 보기에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 봤을 때 추미애는 나갈 사람이야. 난 더 버틸 거야. 추미애보다만 더 있으면 돼라는 생각을 할 테고 추미애는 거꾸로 윤석열의 그 생각을 읽고 있을 테니까 내가 지금 그만두기 전까지 윤석열을 어떻게든 내보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테고 그 둘이 지금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그런 시점 아닐까요? 문재인도 비슷한 생각하지 않겠어요? 추미애 너 나가기 전에 윤석열 처리하고가 먼저 나가버리면 우리는 큰일 나. 그렇죠. 추미애 같은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누가 윤석열을 제압하겠냐. 이성윤 가지고는 깜냥도 안 되고. 그렇죠. 이번에 여당 국회의원들 국감에서 봤잖아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윤석열하고. 그래갖고 전부 깨갱 해버린 거 아닙니까? 추미애가 나가버리면은 윤석열을 제압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될 경우 윤석열이가 권력비리 문제, 특히 옵티머스 같은 걸 제대로 들고 나서면은 여권으로서는 아주 큰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재인이 바라는 건 딱 그걸 거예요. 추미애도 골치 아프거든요. 솔직히 문재인 봤을 때는. 그러니까 둘 다 나가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건데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안면 몰수하고 감찰 카드를 이제 휘두르고 있는데요. 그것도 헛발질로 끝날 게 뻔한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